안녕하세요. 마포소로 송덕호입니다. 우리 마포에 대관람차가 들어서죠. 월드컵 공원 난지 연못, 그곳을 메우고 거기에 대관람차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트윈아이라고 해서 링이 두 개가 설치되는 굉장히 큰 대관람차입니다. 이 대관람차는 운행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1,4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대관람차라고 합니다. 이 대관람차의 조감도를 보면은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서 지름이 180m 정도라고 합니다. 180m면은 한 60층 이상? 그런 정도의 엄청나게 큰 대관람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감도를 보면은 하늘공원하고 짚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공원은 생태 관련된 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면은 이곳은 유람지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규모의 관람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9천억 정도, 1조에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운영에서 수익을 뽑아내기까지가 정말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관람차 들어서는 것이 전국에서 하나의 붐처럼 되고 있는데요. 이 대관람차의 열기를 더한 것은 충남 당진에 있는 삽교 대관람차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 대관람차는 대전 엑스포에 설치했었는데요. 8년 전에 고철 가격으로 팔려서 삽교호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림은 또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림이 예쁘게 나오고 또 이 복고풍이라고 하는 이 열기, 이런 열기에 의해서 이 당진의 대관람차가 인기 관광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인기를 따라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북 제천이라든지 속초 이런 곳곳에 대관람차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대관람차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이라고 합니다. 마포 상암동도 민자 투자 사업으로 9천억 원이 들여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수익으로 전환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 대관람차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이게 세금 낭비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까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투자금 회수도 하기 전에 지역 흉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 먼저 띄워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좀 음악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고 여기저기 이제 그동안 이제 지원받았던 사업 보고를 할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섭외를 할 만한 그런 여유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음악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청춘 끝.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미래 끝. 다이어트해도 정말 끝내준대. 건강 끝. 걱정할 필요 없어. 뒤끝 전혀 없어. 젊음 끝. 끝난다 끝나. 이제 우리 끝까지 가볼까? 인생 끝. 마약 당신은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홍대 앞이 크리스마스 연휴로 굉장히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오늘 20일부터 31일까지 홍대 앞에서 다중인파 특별 안전관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서울시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올해 홍대 일대에 최대 8만에서 9만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말 연시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네, 20일부터 12일간 홍대 KTNG 상상마당 광장에 마포구 레드로드 현장 상황실이 설치되고요. 구청 청사에는 재난 안전 상황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실 간에 CCTV 관제 상황이나 민원 접수, 순찰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합동 점검 기간에는 마포구 AI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은 홍대 클럽거리 그리고 홍대 입구역 주변 6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인파 밀집 정도를 AI가 분석을 해서 그 위험 단계에 따라서 정상이다, 주의다,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알리는데 위험 상황이 되거나 주의가 되면 이제 경고 문구와 음성이 함께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헬로윈 기간에도 한번 이 분석 시스템이 2차례 경보를 울렸죠. 그리고 이 20일부터 말일까지 12일간 매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현장 순찰과 안전 캠페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포 공무원 260명 그리고 민간 인력 210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70명의 안전관리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요. 네, 평일은 10명, 성탄절과 주말에는 60명씩 투입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홍대 클럽거리 그리고 홍대 입구역 주변 레드로드 R3에서 R5 구간, 이 구간은 구 공무원을 중심으로 통행에 위험이 되는 불법 주정차나 무단 적치물을 단속을 하게 되고요.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춤 허용업소의 과밀 같은 위험 요소를 살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도 배치를 하고요. 이외에 관광환경보안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자원봉사 캠프, 지역 자율방재단, 네, 이런 민간단체들도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해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자립센터 예산 절반 삭감을 철회하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마포에는 마포 정신장애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세 곳 중에 한 곳이 있는데요. 두 곳은 송파구와 관악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다른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재활을 돕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정신장애와 관련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센터의 센터 지원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5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내년 2억 7천만 원으로 삭감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의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뿐이 없게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 정신장애 자립센터의 예산이 사실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서울에 세 곳뿐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는 안 되고요. 각 구마다 하나씩 있으면서 그 예산도 대폭 늘어나야 되는데요. 네. 거꾸로 가고 있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서울의 편의시설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편의시설 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하철역이라든지 편의점, 은행, 관공서, 카페 이런 곳에 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서울 25개구 자치구를 분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편의시설이 있는 곳은 강남구입니다. 2,990개 정도가 있고요. 네, 우리 마포도 2,156개가 있습니다. 2,613개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 종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편의시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편의시설의 각 구마다 이 편의시설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이고요. 가장 적은 곳은 노원구라고 합니다. 노원구는 800개 정도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강남구의 3분의 1 정도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이 자치구별 인프라 격차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게 사실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에서 행정예고를 냈습니다. 마포구 춤 허용업소 신규 지정 제한과 관련된 행정예고입니다. 우리 마포구는 홍대 앞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이 되는 그런 곳이 지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라이브 카페들이 원래는 이제 공연장 아니면 사실 춤이나 이런 걸 추서는 안 되는데 마포구는 이제 좀 특수한 인디 뮤직과 인디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작은 이 매장에서도 음악을 틀고 이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있어요. 네,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이 춤 허용업소를 신규 지정을 하는 것을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행정 예고입니다. 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향후에는 이 신규 춤 허용업소를 지정할 때는 홍대 관광특구 지역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제한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7월 2일까지 정확하게는 7월 2일까지입니다. 그 관련돼서 지금 이 공고를 냈고요. 이 행정 예고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을 경우엔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 춤 허용업소 사실 이 지금 홍대 관광특구는 서교동 일대하고 동교동,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교동이죠. 연남동 일부가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쪽에 망원동이나 상수동, 이 지역에서는 춤 허용업소를 신규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달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염리동에서 티머니 같이 타요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염리동 청소년 지도 협의회하고요, 사단법인 청년 365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개최를 하는데요.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 카드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티머니 그리고 서울시가 후원과 협력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교통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이제 청년이나 어르신들까지도 교통비 지원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갈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염리동에 살고 있는 교통 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획되었는데요. 염리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교통카드를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좀 대외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의 이 햇빛센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햇빛센터는 난임 상담을 비롯해서 임신 준비에서부터 출산까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곳인데요. 이 햇빛센터에 임신 준비 등록을 한 예비 부모가 1000명을 지난 11월까지 1000명을 넘었고요. 그 가운데 960여 명이 임신 준비 검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난임 상담과 난임 시술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970건 정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2,300여 명의 임산부가 영양 상담과 보충 식품 지원 혜택을 받았고요. 800명 정도의 출산 가정도 방문을 해서 출산 후 건강 상담과 부모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도 430건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산후조리 경비 지원도 약 740여 건,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는 1000건 정도,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산후 우울증 검사도 1000건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영유아 예방관리는 95,000건, 건강관리는 100건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토요 예비 부모교실, 우리 손주 돌보이 교육 같은 7개 교육이 57회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네. 네, 어쨌든 여기 말고 이제 척크센터도 있죠. 네, 척크센터는 비혼모를 위한 곳인데요. 네, 여기를 통해서 혼자서 이 출산이나 육아를 감당해야 되는 청소년 임산부와 다른 미혼 임산부와 관련된 이런 분들에게 상담도 받고 맞춤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지난 15일 신혼부부가 효도밥상 사업을 위해서 백미 1000kg을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상당인데요. 네. 이 신혼부부는 결혼을 기념을 해서 결혼식 때 쌀환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제 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쌀환들은 이렇게 좀 기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상암동에 있는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열린 2023 청소년 마을 축제 크리스마스 페스타 마문 집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 축제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설렘과 즐거움을 모두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고요. 크리스마스 관련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놀이와 체험, 포토부스와 함께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이 되었고요. 산타를 찾아라 이벤트하고 스탬프 미션도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날 박강수 구청장은 산타 복장을 하고 참석을 했고요. 네. 네, 이 축제는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동아리 발표회, 축하 공연도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하는군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분실물 지갑에서 200만 원을 몰래 꺼내 챙긴 파출소 소장이 감찰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 10월에 한 시민이 지갑을 주워서 맡겼는데요. 네, 그 지갑에서 현금 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의 중앙선 DMC 승강장에서 이 지갑을 주운 주민이 인근 파출소를 찾아서 분실물을 접수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200만 원을 몰래 꺼낸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철도 경찰이 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서 추적을 했는데, 네, 그 추적 이후에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징계 처분 받겠죠.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우리 마포 FM에서 지금 각양각책이라고 하는 북 페스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3일, 24일, 25일 이렇게 3일간 열리는 북 페스타입니다. 이 북 페스타를 기획을 하게 된 배경에는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이 책 관련된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서관들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 독립서점들 지원하는 사업도 대부분 다 삭감이 되었고요.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책 관련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국제도서전도 예산의 전액이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마포도 책 관련된 행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10년 이상을 해왔던 마포 동네 책 축제도 예산이 없어져 사라졌고요. 그리고 경의선 책거리도 사실 이 역할을 다 마치고 레드로드 발전소로 운영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해왔던 독서 가문이라고 하는 축제라기보다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에 있는 동네 책방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도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제 책 관련된 예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네, 사실 한 사회에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역량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역량은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독서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독서량이 절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절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지원 예산까지도 사라지게 되면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 우리 사회의 역량이 많이 좀 뒤처지게 될 거라는 우려감이 좀 큽니다. 그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의 이 총량이 사실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만이 꼭 경쟁력만은 아니더라도 사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대부분은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얻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한 사회가 발전하는, 그리고 한 인간, 한 개인이 성장하는데 이 책은 대단한 이 대단한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책 관련된 예산이 사라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좀 너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포는 출판의 메카잖아요. 마포가.
마포하면은 사실 뭐 몇 가지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디 문화가 인디 문화, 뭐 문화예술 뭐 이런 쪽이 이제 마포에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고요. 네. 그 다음이 사실 출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출판은 마포가 출판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책방도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어요. 한 60개에서 70개 정도의 동네 책방이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을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포에 이렇게 출판 문화가 굉장히 왕성한 이유를 꼽아 보면은요. 80년대 초에 저쪽에 상수동이죠. 네, 신수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신수동. 네, 신수동 쪽에 출판문화 협동조합이 거기 유통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유통단지가 들어왔는데 유통단지에서 이제 책 보관이라든지 뭐 창고 역할도 했었으니까요. 창고에서 책을 보관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서점에게 이 책들을 배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출판사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건데요. 네, 신수동의 1980년도에 신수동 그러면은 사실 교통이 별로 좋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교통이 조금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 홍대 쪽. 네, 그리고 홍대가 이제 뭐 미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 관련된 학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출판 관련된 인력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홍대 앞에 출판사들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마포는 이제 출판의 메카가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파주 출판단지 쪽으로 많은 출판사들이 이주를 했지만 그곳은 사실 교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네. 낮에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저녁만 되면은 다 퇴근해 버리니까 뭐 썰렁한 그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나갔던 출판사들도 다시 이제 홍대 앞으로 뭐 돌아와서 이쪽에 새롭게 제2의 사옥 같은 뭐 이런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만큼 어쨌든 홍대는 이 출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 홍대 앞을 출판 문화 특구로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뭔가 이런 출판이 좀 이렇게 책이 홀대되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민간의 힘으로라도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번 마포 각양각책 북페스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북페스타는 3일간 진행이 됩니다. 3일간 진행이 되고 적어도 한 150여 팀의 이 독립출판 하시는 분들, 뭐 그리고 1인 출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규모 출판, 그리고 동네 서점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출판사는 사실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유통과 관련된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는 이곳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큰 데 정도만이 아마 큰 데를 제외한 작은 출판사들 중심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8일 오늘 그 참여하신 분들을 저희가 부커라는 애칭으로 부를 건데요. 부커는 북메이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부커를 18일 월요일부터 모집을 합니다. 2차 모집입니다.
1차 모집은 일주일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뭐 잠깐 25팀을 했는데 25팀에 대한 마감이 뭐 순식간에 좀 3시간도 안 돼서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이 한 150팀 정도를 모집할 생각이고요. 뭐 이것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출판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책 잔치라고 해서는 이 각양각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출판과 관련돼서 책을 한 권 이상 낸 그런 분이어야 됩니다. 뭐 사업자가 꼭 없어도 됩니다. 독립 출판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사업자를 안 내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 한 권 이상은 꼭 내신 분들을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커를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행사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보고 그 책들을 또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분들도 저희가 별도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이분들을 이제 저희는 시커라고 부르게 될 것 같은데요. 시커는 북시커, 그래서 책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찾아서 그 책을 만든 분들에게 이 힘을 주고, 그래서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분들, 응원하는 분들을 시커라고 할 텐데요. 이 시커분들은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시커 모집하기 전에 저희가 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 축제의 입장권, 그리고 굿즈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권과 굿즈를 좀 같이 판매하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도 이번 주 안에 저희가 열 예정입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띄워드리고 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정아가 부르는데요. 나랑 걷자. 웅크린 작은 등 뒤로 살며시 얹은 손 맞아 너 오늘 하루 참 고생했어. 무거워진 마음 내게 조금 나눠줄래. 엉클어진 모습도 괜찮아. 지나갈 거야 나랑 걷자. 숨 한 번 크게 쉬고 울자. 이제 너의 옆에 있을게. 너의 손 잡아줄게. 한참을 알아주지 못해 내가 미안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또 씩씩하게 저 모습 그대로 날 보고 웃어줄 거지. 지나갈 거야 나랑 걷자. 숨 한
지켜주지 못해 내가 미안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또 씩씩하게 좀 모습 그대로 날 보고 웃어줄 거지. 나란 꽃차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막지 못해. 잘 지내니 문득 떠오른 너에게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겠지.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 그러려니. 잘 지내니 문득 떠오른 너에게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겠지.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 그러려니.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집에 갈까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놓아둘까 내 어깨를 누르는 고단한 하루 수많은 세상 속의 잡음들 모두 비울 수 있는 곳으로 늘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잠드는 순간까지도 따스히 감싸줘 내일의 두려움을 삼켜줘 차가운 밖의 공기마저도 잊을 수 있게 나를 반겨와 다시 숨을 돌려 일어설 수 있어 늘 너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집에 갈까 정처 없이 떠도는 마음을 잠시 놓아둘까 억지로 삼킨 매일의 상념들을 수많은 세상 속의 시선들 모두 지울 수 있는 곳으로 늘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너 잠드는 순간까지도 따스히 감싸줘 내일의 두려움을 삼켜줘 더 이상 아픔도 두렵지가 않은 걸 내 곁에 있어준 네가 있어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줘 늘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너 잠드는 순간까지도 따스히 감싸줘 내일의 두려움을 삼켜줘 차가운 밖의 공기마저도 잊을 수 있게 나를 반겨와 다시 숨을
집에 갈까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고 네, 선우정아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려니 들었고요. 지금 먼저 들은 것은 집에 갈까. 네, 그 전에 들은 게 그러려니. 처음 들은 게 나랑 걷자. 네, 세 개의 곡을 들어봤습니다. 선우정아 씨의 노래를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좀 고요하게 이 잦아드는 마음과 몸이 잦아드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강추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10도 이하의 강추위이고요. 오늘도 12도 정도의 강추위이고 주말 쪽으로 가면은 더 내려가서 17도까지 추위가 떨어진다고 하죠. 네, 이번 주는 추위에 대한 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동파될 수 있는 이런 수도꼭지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는 옷을 꼭 든든하게 입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음악 하나 더 띄워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어달님의 노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해지려 합니다.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애써 지우려 했던 기억들 모두 소보 눈꽃송이 지금 행복해지려 합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당신 안에 있네. 어림짐작하고도 남을 공허한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을 까만 밤 어둠 사이 간간히 취한 그의 발자국 소리에 숨죽여야 했던 기억 파편들은 넘어설 수 있을까? 다시 눈이 내려와 온 세상 하얗게 뒤덮고 어림짐작하고도 남을 외로움이 밀려와 미도